제1화 노예 레이니 에클레시아 세 번째. 하녀들이 요즘 저보고 아름다워졌다고 말하기는 하는데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래 들어 하녀들이 레이니의 모습이 아름다워졌다고 말하기는 했었다. 레이니는 의뢰 기계적으로 하는 칭찬이겠거니 하고 그냥 웃어 넘겨버렸다. 에르아나는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레이니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 자신과 마주보게 하였다. 눈이 마주치자 레이니는 역시나 부끄러워하며 에르아나의 눈길을 피해 옆으로 시선을 돌려버렸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에제르 넌 충분히 아름답다.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말이다. 에르아나에게선 조금의 가식도 거짓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서 레이니는 아름답다는 그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왕과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져. 참 희한해. 예슈아와 작은아버지 그리고 크리시스 오빠 외에는 이런 편안함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말이야. 레이니는 늘 불안함과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왔다. 언제 또 사람들의 공격이 날아올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편안해야 할 집조차 그녀에겐 전혀 편안하지가 않았다. 그녀에게 편안한 공간은 홀로 있을 수 있는 자신의 방과 교회뿐이었다. 꼭 예슈아랑 함께 있는 것 같아. 유일하게 레이니가 응석도 부리고 투정도 부리고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존재. 그 존재는 바로 예슈아 마시아였다. 그분께는 모든 것을 숨길 수도 없거니와 악하고 추한 감정까지도 다 받아주시는 분이었기에 함께 있으면 평안해지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존재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받아준단 말인가. 그것도 악하고 추한 감정까지 모두 다 말이다. 예수와 마시아께서 신부인 교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나 또한 너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줄 것이다. 그러면서 에르아나는 레이니의 얼굴을 감싸고 있던 자신의 손을 내려놓았다. 신부인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와 마시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것처럼 저 또한 왕께 제 모든 것을 다 드릴게요. 예수와 마시아와 교회의 관계를 잘 나타내주는 신랑과 신부. 레이니는 에르아나와 있다 보면 그 관계가 생각이 나 골똘히 자신과 에르아나를 떠올려 보곤 하였다. 그러다 보면 예수와 마시아와 교회의 관계가 더욱 가슴에 와닿아 한없이 기뻐졌다. 고맙다. 최선을 다해 반드시 널 행복하게 해주마. 저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리라 속으로 굳게 다짐하였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에르아나라고 부르거라. 네. 레이니는 왕을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게 되어 크게 기뻐하였다. 두 사람은 그렇게 동산에서 즐겁고 행복한 한때를 보내었다. 왕이시여 성으로 돌아가실 시간입니다. 꿈처럼 달콤했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 버리고 이별의 순간이 찾아왔다. 두 사람은 이대로 더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었으나 각자 할 일들이 있어 훗날을 도모하기로 하고 아쉬움들을 달래었다. 왕성으로 가기 전 에르아나는 레이니를 그녀의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편지해도 되겠느냐?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는 자유롭게 만날 수 없기에 에르아나는 레이니에게 그리 물어보았다. 야코는 결혼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데 그 기간은 총 1년 정도이다. 약혼한 지 1년째 되는 날 결혼식을 올림으로써 두 사람은 정식으로 부부가 된다. 약혼 기간이 1년인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나뉜다. 첫째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 정조를 지키는지 그리고 마음이 변하지 않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둘째는 남자 쪽에서 여자를 위해 거처를 준비하는 기간이 1년 정도 걸린다. 이런 식의 결혼은 오직 왕위를 이을 왕자 또는 왕만이 행하게 되어 있다. 귀족들이나 백성들은 약혼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결혼으로 간다. 머물 곳을 준비하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왕실은 여왕이 될 여인을 맞이하는 것이기에 그만큼의 정성과 시간을 쏟아 준비들을 한다. 이는 여왕이 될 여인에게 보이는 왕실의 예의이기도 하며 자신의 반려가 될 여인에게 보이는 왕자 또는 왕의 사랑이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편지는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고 서로를 향한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였다. 개인적으로 에르아나가 편지를 쓰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말이다. 꼭 해주세요. 저도 꼭 답장할게요. 꼭이라는 걸 두 번이나 강조하며 레이니는 힘있게 위아래로 고개를 끄덕거렸다. 에르아나가 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싶을 정도로 그녀는 매우 흥분해 있었다. 푸훗. 강아지 마냥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자신을 쳐다보는 레이니의 모습에 에르아나는 다시금 웃음이 터져 나왔다. 헤어지고 싶지 않아 기분이 울적해지려던 차였는데 덕분에 우울한 기분이 싹 날아가 버렸어. 왜 그러세요? 그런 그의 사정도 모르고 레이니는 난데없이 웃음을 터뜨린 에르아나가 이상하여 고개를 갸웃거렸다. 에르아나는 웃음을 멈추고 그녀를 강하게 끌어안았다. 약혼식이 열리기 전까지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단 한 번. 게다가 그 만남은 2달 후야. 그동안 어떻게 참아야 할지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해져 오네. 오늘 일을 기억하며 2달이라는 시간을 참으마. 그러니 그동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거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해도 너와 난 이미 하나다. 넌 나에게 속하였고 난 너에게 속하였으니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둘로 나눌 수 없다. 내 왕이시여. 에르아나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향기를 맡으며 레이니는 그의 허리를 2팔로 꼭 껴안았다. 2사람 다 서로에게서 떨어지고 싶지 않았다. 이대로 이 2팔을 놓는다면 그 순간이 바로 헤어짐의 순간이 된다. 2사람은 시간이 이대로 영원히 멈췄으면 하였다. 허나 어서 가야 한다는 시종의 재촉에 에르아나는 어쩔 수 없이 레이니를 품에서 떼어냈다. 그리고는 곧장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건강히 지내고 2달 후에 보자꾸나. 레이니와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에르아나는 괜히 레이니의 양뺨을 어루만져댔다. 그 마음이 전해져와 레이니는 속으로 쓰게 웃으며 애써 밝은 목소리로 에르아나의 발길이 떨어질 수 있도록 그의 등을 밀어주었다. 편지 많이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레이니도 그와 헤어지고 싶지 않은 건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왕으로서의 그를 태만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 그리고 집무실에서 정무를 보고 있는 그의 모습을 떠올리자니 괜히 흐뭇해져 흔쾌히 그의 등을 밀어주자는 생각이 들었다. 알겠다. 사랑한다, 에제르. 2사람은 웃으며 기쁘게 헤어졌다. 자신들의 행복한 미래를 보았고 그리 될 거라 믿고 있었기에 가능한 이별이었다. 그로부터 에르아나의 편지가 매일 그의 기사인 엘피스를 통해 레이니에게 전해졌다. 2사람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계속해서 편지로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았다. 그러던 중 2사람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으로 서로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에클레시아가의 반역 사건이었다. 그날 보았었던 에르아나의 얼굴을 레이니는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다. 자신보다 더 창백해진 얼굴로 절망에 가득 차 있던 에르아나. 그는 입술을 꾹 깨물고 양손을 있는 힘껏 꽉 쥐고 있었다. 그 때문에 에르아나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는 것처럼 보였다. 차마 그의 모습을 더는 볼 수가 없어 레이니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시켰다. 그리고는 지하 감옥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런 그녀의 애처로운 모습에 에르아나는 머리가 돌 것만 같았다. 왕이라는 자리만 아니면 당장이라도 달려가 레이니를 안고 보호해주고 싶었다. 바들바들 떨며 울고 있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그는 미치기 일보 직전이 되어버렸다. 죄인 에클레시아가 일가는 들어라.
실 같은 이성을 부여잡고 에르아나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자신은 이 나라의 왕이었다. 물증과 증인까지 나와버린 이상 이 참담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잔뜩 잠긴 에르아나의 목소리가 호란 가득 울려 퍼졌다. 그에 따라 아련실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도 자연스레 에르아나에게로 집중되었다. 레이니는 질끈 두 눈을 감았다. 너희는 나의 자리를 넘봄으로 나의 신의를 저버렸다. 해서 오늘부터 너희에게 베풀었던 모든 은혜와 특권들을 거두어 드릴 것이다. 레이니는 에르아나의 목소리도 수군거리는 귀족들의 목소리도 옆에서 살려달라며 용서를 비는 부모의 목소리도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저 에르아나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숨고 싶다는 생각만이 들 뿐이었다. 그래서 레이니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였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그녀가 정신이 들었을 때는 이미 아크라시아 제국으로 가는 마차 안이었다. 그나마 기억나는 거라곤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가 부모가 먼저 끌려나가 사형을 당했다는 것과 자신의 발목에 노예의 상징인 족쇄가 채워졌다는 것, 그것뿐이었다. 잠결에 에르아나가 옆으로 와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준 것 같은데 그땐 잠에 취해 있던 터라 진짜 있었던 일인지 확신이 들지는 않았다. 자신은 가장 큰 죄를 지은 대역 죄인이다. 세상 어떤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한 반역자에게 오겠는가. 추운 지하 감옥에서 오들오들 떨다가 겨우 잠이 들어 꿈을 꾼 것이 분명하다. 반역죄를 지어 지하 감옥에 갇힌 죄인에게 찾아올 왕은 이 세상에 없다. 다른 나라의 왕이었다면 끌려오기도 전에 벌써부터 그 자리에서 목을 베었을 것이다. 반역죄는 즉결 심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죄목이었기에 레이니와 그 가족들이 받은 대우는 매우 신사적인 편이었다. 왕의 은혜로 부모가 죽는 모습은 보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늘 생각했다. 차라리 그때 부모와 함께 사형당했으면 이런 고통은 느끼지 않아도 됐을 텐데 라고 말이다. 잘그락 발에 채워진 족쇄의 쇠사슬이 소리를 낼 때마다 레인이는 그날의 일이 떠올라 괴로워졌다. 타국에서 노예로 살며 7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때의 기억은 쉽사리 잊혀지지 않았다. 레인이는 에르아나가 몹시도 보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좋으니 에르아나의 얼굴을 봤으면 좋겠어. 에제르. 아직까지도 그의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양 귓가에 울려 퍼진다. 자신의 뺨을 어루만져주던 따스한 손길도 사랑스럽다는 듯이 바라보던 하늘과 같은 파란색 눈동자도 모두 어제 일처럼 생생히 느껴진다. 흑. 이 비참하고 절망적인 삶이 끝나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실제의 그를 만나보고 싶다. 가까이 다가가서 볼 용기는 없다. 그저 멀찍이 떨어져서 잠깐만, 아주 잠깐의 짧은 시간 동안만 그를 눈 안에 담고 싶다. 하지만 그 소망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레이니는 잘 알고 있었다. 본국에서 추방령이 내려진 이상 죽어서도 고향인 샤르비트 왕국에는 묻힐 수가 없다. 죽어서 싸늘하게 식어버린 시신은 오로지 타국에만 묻혀야 한다. 반역죄란 그런 것이었다. 레이니가 원한다고 해서 언제든지 샤르비트 왕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노예의 신분인 족쇄를 차고 있는데 어찌 자유롭게 원하는 곳으로 다닐 수 있겠는가. 이제 레이니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오르엔가의 삶을 택해 남은 삶을 편하게 보낼 것이냐 말 것이냐였다. 에르아나. 마지막으로 둘만의 시간을 가졌었던 그날 에르아나가 평안한 얼굴로 베고 누웠던 레이니의 무릎 위는 어느새 맑고 투명한 눈물들로 가득 차버렸다. 한 방울 두 방울 쉴 새 없이 흘러내린 눈물은 곧바로 흐느낌으로 바뀌어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레이니는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는 소리가 들릴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뒤 숨죽여 울음을 터뜨렸다.